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들죠. 원하는 직장에서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은 다릅니다. 일찌감치 진로를 정하고 졸업하기 전 취업에 성공하는데요. 경북의 경우는 취업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학생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도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전병주 기자가 취업에 성공한 특성화고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신혜진 학생. 졸업을 4개월 앞두고 있지만 11월부터는 어엿한 직장인이 됩니다. 혜진 양이 일하는 곳은 전국 소수력 발전 중소기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회사로 경북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취업 목표로 와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회사 와서 복지나 급여 등 여러 가지는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드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캐드로 설계도 하고 측량이라든지 현장 실습 나가서 동료 직원들도 혜진 양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성실하고 착한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칙칙한 분위기에서 좀 더 밝게 빛난 것 같은. 2019년 2월 기준 경북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56%, 전국 평균 33%를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60%의 취업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체 수업 일수 중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 측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이른바 매직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14곳에 최대 2억 5천만 원을 들여 맞춤형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교 혁신과 더불어 학교 환경 개선을 많이 했고 그리고 취업률도 향상하는 효과를 봤는데요. 교육부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특성화고 혁신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학교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이제 더 추가를 더 받아서 총 16개 학교를 1월 중에 최종 선정을 해서 내년 3월 중에 예산을 교부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도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북 선도기업으로 지정되면 우수한 고교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병역 특례 업체 선정에 가점이 한 5점 정도 있습니다. 정책 자금이 이제 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 그런 데는 또 저리로 장기 대출이 가능하고요. 공공 입찰에 선도기업이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현장 훈련비와 지도 담당자에게 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학생들은 조기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선도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일부 특성화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뜨는 분야로 체제를 바꾸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폐교 위기에서 벗어난 학교도 있다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각, 학교 건물과 운동장 불이 환합니다. 운동장에서는 반려견 훈련사 실습이 한창입니다. 허들을 넘고 구멍을 빠져나가고 학생들은 강아지들이 코스를 따라가도록 이끄는 방법을 배웁니다. 실질적으로 배우니까 기억에도 잘 남고 훈련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쪽으로 관련된 직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는데 와서 배우다 보니 더 다양하게 더 여러 가지 분야의 직업을 알게 되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같은 시각, 학교 건물 안에서는 애견 미용 수업도 한창입니다. 이렇게 한국 펫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면서 꿈을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펫 전문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고등학교다 보니 인기도 높습니다. 내년 입학 경쟁률만 해도 3대 1을 넘었습니다. 교사들은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주, 안동 이 지역에 홍보를 많이 다녀도 학교에 특별한 색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경에 있는 또 다른 고등학교.
이 학교는 관광 분야를 전문으로 하다가 지난해부터 조리로 특성화 분야를 바꿨습니다. 학생들 취업률이 낮고 취업한 뒤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아 입학률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도 체제를 바꾼 뒤에는 입학 정원이 모두 찼습니다. 이처럼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들이 특성화고로 체제를 바꾸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모두 21개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바꾸거나 학과 자체를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요즘 뜨는 분야로 변화를 준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말합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로 재구조화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선호도가 높은 그리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가지고 쭉 진행해왔던 게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유망한 분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취업난 속에서도 이렇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이른바 직업계 고등학교는 매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좀 씁쓸합니다. 근속 연수가 짧다는 건데 아직 능력보다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도 그렇지만 취업률을 높이는 데만 급급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의 한 특성화고 경영과를 졸업한 김모 씨.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지만 반년 만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사무직이라던 처음 설명과 달리 청소나 허드렛 일이 주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약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차별하는 게 좀 있었고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진짜 별로였어요. 영자는 그냥 무조건 청소만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대구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여 년이 지난 이모 씨도 뒤늦게 대학 진학을 고민 중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은커녕 대졸 신입보다 못한 임금에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네, 임금이라든가 이제 승진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졌고 고졸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그 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같이 뭐 고졸도 있었는데 고졸 중에서 승진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실제 전문성 없는 업무나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고졸 취업생 중 20%는 1년 이내 퇴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직률을 살펴봐도 대졸과 비교하면 1.5배 정도 더 높고 4번 이상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 17%나 됩니다. 그만큼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지만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는 데만 급급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80% 이상은 꾸준히 갑니다. 그 취업 현장에서 계속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해마다 취업 성적표 자랑에 바쁜 직업계 고등학교. 단순한 수치보다 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노선도가 앞으로 새로 그려질 전망입니다. 수성구 범어동을 출발해 동대구역과 엑스코를 지나 동구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노선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올해 안에 기재부의 최종 사업 승인을 받아 2024년쯤 첫 삽을 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이른바 도시철도 사각지대로 불리던 대구 일대에 새 노선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수성구민 운동장역을 출발해 범어내거리와 동대구역을 지나 경북대와 엑스코,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합니다. 총 길이는 12.4km, 모두 13군데의 정거장을 갖출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해 만드는 지상 모노레일로 엑스코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현 내거리 그리 가기도 좋고 그래 생활하는 데는 생활까지 너무 좀 좋지 뭐. 대구시는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이 떨어지면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첫 삽을 뜬 뒤 3년 뒤 완공할 계획입니다.
노선이 신설되면 북구 검단동에 조성 중인 금호 워터폴리스 사업은 물론 엑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 개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일대 개발 붐에 힘입어 2만 3천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잡을 해소해서 대중교통 편의가 이제 좀 증진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선 주변으로 있는 그 엑스코, 마이스 산업과 마이스 연관 산업, 숙박, 외식, 관광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새로운 발휘될 엑스코선 건설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대구 지역 대중교통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혁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오늘의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제 상황 훈련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시행되고 있죠. 11월 1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실제와 같은 수준으로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안동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욱 긴장감을 높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했을 때 평소에 훈련해두지 않으면 꼼짝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매년 이루어지는 안전한국 훈련, 관심을 갖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 된 대구 경북입니다. 31일부터 나흘간 대구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대구 경북 농산물 상생장터가 열립니다. 대구 경북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인데요. 행사장에서는 사과와 샤인머스켓, 대추, 사과 한가 등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천 순대, 안동 찜닭, 대구 치킨 등 대구 경북의 대표 음식도 맛볼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가을철 산불 비상입니다. 경상북도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알록달록 곱게 물든 단풍에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을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들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북도 내 지난 3년간 가을철 산불 현황을 보면 36건 발생, 피해 면적은 14헥타르입니다. 주요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농산 폐기물 소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건조한 가을에는 항상 산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올해는 김장 준비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장 담그기 좋은 시기는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 일최저 기온이 0도 이하일 텐데요. 민간 기상업체 K웨더는 올해는 11월 말 12월 초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돼 김장 적정 시기도 평년보다 2에서 4일가량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경우 12월 8일이 김장 적기인데요. 김장을 너무 일찍 하면 김치가 빨리 익고 또 늦게 하면 배추나 무가 얼어서 제맛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날씨도 고려하셔서 김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으로 남았던 대구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비용은 대구시가 40%, 교육청 50%, 구군이 10%를 나눠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엔 대구시와 교육청이 각각 예산의 45%, 55%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시작으로 추가로 소요될 비용은 16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방도시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세환 전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이 경주의 도시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주역 폐철도 부지 활용, 크루즈 관광의 플랫폼 시티 조성, 은퇴 시니어 브랜드 도시 구축안 등을 발표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세계 수도문화연구회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경주의 현실을 짚어보고 미래의 해답을 찾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의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게 될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전망입니다. 영천시 의회는 30일 열린 제20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영천시는 그동안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공단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시청사 주차장과 보현산댐 지와이어, 한이마을, 운주산 자연휴양림 등 9개 시설을 총괄 운영하게 됩니다. 영천 시민운동장 입구했던 백신의 문학비가 영천 시립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천 출신의 백신혜는 여성 운동가이자 작가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다뤘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꺼레이, 적빈, 채색교 등이 있으며 소설 20여 편과 수필 기행문 논단 30여 편 남기고 1939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작고했습니다. 대구 수목원에선 11월 10일까지 가을에 피어나는 국화를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국화 작품 12,000여 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사랑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국화로 만든 기린, 코끼리 등 동물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화 재배부터 작품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직원들이 직접 가꾸고 다듬었다고 합니다. 형형색색 가을 국화 속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소방차. 일반 차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 소방본부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방차 전용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소방차가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들어서면 음성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경보 기능을 비롯해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119 상황실에 상황을 알려주는 자동 통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소방차가 더 빨리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선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양보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우리 몸이 가진 면역세포의 항암 장벽을 높일 수 있는 핵산 복합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진준호 영남대 의생명공학과 교수와 광민석 부경대 화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핵산 복합 물질을 종양을 가진 생쥐 투여 실험을 통해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성과 논문은 약학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저널 오브 컨트롤드 릴리즈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한낮교는 20도 안팎으로 포근했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9도,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도 맑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회복해 단풍 구경하시기에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여전히 일교차는 심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